이른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박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은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선영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대 초반이지만 꾸준한 생활과 성실한 마음가짐 덕분에 또래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선영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거리는 고요했지만 곳곳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아저씨,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또 이렇게 일찍 왔네? 시장 입구에서 경비를 서는 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70대의 김 아저씨는 이 시장을 20년 넘게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무슨. 우리 선영이가 더 고생이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기특해. 김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격려가 있어서 매일매일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준비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야채 가게에서는 싱싱한 채소들을 진열하는 소리, 생선 가게에서는 얼음을 깨는 소리,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자르는 소리까지. 선영의 가게 선영인의 분식은 시장 한가운데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선영은 가게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물 우리기였습니다. 선영의 떡볶이가 맛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국물에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조미료에 의존하는 요즘과 달리 선영은 전통 방식 그대로 멸치와 다시마, 물을 우려서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붓고 멸치 대가리와 내장을 깔끔하게 제거한 멸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와 무도 함께 넣고 은근한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우려야 진짜 깊은 맛이 나는 국물이 완성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선영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영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영의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 다른 준비들을 했습니다. 떡을 찬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들고 어묵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양배추와 파도 썰어 놓았습니다. 계란도 삶아서 반으로 잘라놓고 시장에서 직접 만든 김치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추장 양념이었습니다. 이것도 선영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고추장에 설탕, 물엿, 마늘, 생강을 적절히 섞어서 만드는데 여기에 사과를 갈아서 넣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사과의 단맛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깊은 풍미를 더해주었습니다.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3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오늘도 잘 우러났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내고 깔끔하게 거른 국물에
고추장 양념을 풀어 넣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국물과 어우러지면서 먹음직스러운 색깔이 되었습니다. 선영아, 벌써 왔네. 뒤에서 정순자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순자 이모는 선영을 딸처럼 아껴주는 분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연세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네, 이모님. 일찍 오셨네요.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 몸 상하겠어. 순자 이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국물 우리는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리고 일찍 와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마음도 편해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네, 알겠어요. 순자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가게 문을 여는 소리, 상품을 진열하는 소리, 서로 안부를 묻는 상인들의 목소리까지 시장만의 독특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끓여놨지?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점심때 드시러 오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시장에서 떡볶이는 내가 최고야. 이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선영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만의 영역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도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팔팔 끓는 국물에 떡과 어묵을 넣고 적당히 끓인 후 계란과 야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파를 솔솔 뿌리면 완성이었습니다. 아, 냄새 좋다.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선영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뜨끈뜨끈한 떡볶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가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여기 떡볶이가 최고예요. 진짜 맛있어. 감사해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선영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에 장 보러 온 주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선영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중학생 교복을 입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야. 오늘도 학교 가는 길에 들렀구나. 네. 아줌마 떡볶이 먹고 가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그래.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해줄게. 선영은 민수에게 특별히 푸짐하게 담아주었습니다. 성장기 아이가 든든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우와,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 학교 늦지 말고. 네,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후루룩 후루룩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저 아이와 비슷한 나이에는 꿈이 많았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박선영은 반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성적이 뛰어났고 선생님들은 선영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장래 희망이 뭐니? 담임 선생님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 참 좋은 꿈이구나. 너라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때의 선영은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선영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선영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집안 사정을 도와야 했고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신혼 때부터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던 자신이 시장 한 구석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선영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성껏 하면 그 안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줌마, 정말 맛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선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저 친구들한테도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다고 자랑했어요. 다음에 같이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아줌마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민수가 만족스럽게 떡볶이를 다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온 주부들, 재료를 사러 온 식당 사장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시장을 오갔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 처음 온 젊은 직장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많이 드세요. 네, 오늘은 친구도 데려왔어요.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선영의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선영의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도 단골들이 늘어나는 이유였습니다. 선영이네 분식은 정말 다르다니까. 사장님이 정성껏 만드는 게 느껴져. 맞아. 여기 한번 먹으면 다른 데는 못 가겠더라. 손님들의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선영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가 지나고 시장이 조금 한산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숨을 돌리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다음 손님을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선영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과 보람을 찾아가는 것이 선영만의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눈에 띄게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 3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그들은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장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여성이 점점 가까워오더니 결국 선영의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선영 맞지? 세 여성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선영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명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김미영, 그 옆에 이정희, 그리고 조금 뒤에 선 한수진까지 모두 한때는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정말 선영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김미영이 과장스럽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의 미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백에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코트까지. 미영아, 정희야, 수진아.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졸업하고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정희도 미영 못지않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에 금목걸이, 반지까지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어머, 근데 여기서 뭐해? 한수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세 명 중에서 가장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역시 고급스러운 차림새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나 여기서 분식집을 해. 선영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분식집? 세 사람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놀라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분식집이야. 떡볶이, 순대, 튀김 이런 거 파는. 아, 그렇구나. 와. 미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선영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뭐하러 시장에 왔어? 선영이 화제를 돌려보려고 물었습니다. 아, 우리는 근처에서 점심 먹고 나서 구경 삼아 온 거야. 요즘 전통시장 투어가 유행이잖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너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벌써 20년 넘었어. 20년 넘게? 세 사람이 또다시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 그럼 결혼은 언제 했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23살에 했지. 일찍 했어. 23살에? 와, 정말 일찍 했네. 대학은? 대학은 못 갔어.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선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떡볶이가 유명하다며? 맛있게 하신다고? 정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와, 대단하다. 자영업이 쉽지 않은데.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해? 미영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어. 정말? 어머,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오래 아프셨거든. 선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얘기는 아직도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 사는 거야? 응.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혼자서 장사도 하고. 수진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영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너 공부 정말 잘했잖아. 항상 1등하고 선생님들도 너 서울대 갈 거라고 했었는데. 응, 기억나지. 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일을 굳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네. 참 인생 모르는 거다. 미영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공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선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타깝다. 그때는 정말 공부 잘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때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세 여성과 앞치마를 두른 선영의 대화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선영이 친구들이 왔네? 옆가게 순자 이모가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반갑겠네. 오랜만에 만났을 텐데. 순자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영이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영아, 너희들은 뭐하고 지내? 선영이 화제를 돌려보려고 물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건설회사 하거든. 그래서 나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 미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좋겠다. 정희는? 나는 남편이 의사야. 성형외과. 강남에서 병원에. 정희도 으스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나는 남편이 변호사.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다시 선영에게로 향했습니다. 부럽다. 너희들 다 잘 만났네. 선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지. 그런데 선영아. 미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후회되지 않아? 뭐가? 그때 대학 못 간 거. 만약에 대학 갔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글쎄, 뭐 지나간 일인데. 선영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그때 너 정말 공부 잘했는데. 서울대 갈 수도 있었잖아.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의미 없어. 선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아, 미안. 괜한 얘기했나? 그런데 말이야. 미영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추억도 나눌 겸 여기서 뭐 좀 먹어볼까? 너 떡볶이 맛있게 한다며? 응, 그래. 먹고 갈래? 선영은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가게에 명품 옷을 입은 그들이 앉으니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여기 의자가 좀 딱딱하네. 수진이 투덜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냥 플라스틱 의자라서. 선영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런 것도 추억이지. 미영이 말했지만 표정은 그리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볶이에 계란과 야채까지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와,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네. 정희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맛봤습니다. 실제로는 맛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맛있네. 그런데 좀 맵지 않아? 나는 괜찮은데? 그들의 반응을 보며 선영은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영아,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미영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너 정말 후회 안 돼? 이런 삶이? 다시 그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우리는 다 편하게 사는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미영의 말에 정희와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나름 보람도 있어.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보람? 떡볶이 파는 게?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감사하다고 할 때면 뿌듯해. 아, 그래.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선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공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아. 아, 미안. 나쁜 뜻은 아니야. 그런데 사실이잖아. 너같이 공부 잘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미영의 말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어.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때 대학이라도 갔었다면.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이때 옆가게 순자 이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선영이 친구들이 좀 이상하네. 순자 이모가 옆가게 사장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선영이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과일가게 박 사장님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뭐 어쩔 수 없지. 이미 선택한 길인데. 그래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깔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선영아. 미영이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제 노골적인 우월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김에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무슨 얘기? 선영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너만 잘났잖아. 공부도 1등, 선생님들 사랑도 독차지하고 우리는 항상 내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생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진도 마찬가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 모른 척하지 마. 너도 알잖아. 미영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우리를 내려다봤잖아. 공부 못한다고. 그런 적 없어. 나는 친구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선영이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에이, 없긴. 기억 안 나? 너 맨날 우리한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잔소리했잖아.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로서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 걱정이라고? 하? 그냥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때 주변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야? 아니에요, 이모님. 괜찮아요. 선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손님들이 놀랄 것 같은데. 순자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흥분했나 보네요. 미영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는 전혀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이모가 돌아가자 미영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그때는 우리가 너를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네. 무슨 말이야? 지금은 내가 우리를 부러워할 차례잖아. 미영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있긴. 우리는 다 잘 살잖아. 굳이 이런 데서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데라니. 선영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 미안. 나쁜 뜻은 아니야. 그런데 솔직히 여기 좀 지저분하지 않아? 냄새도 나고. 수진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곳에서 못 일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보여. 미영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때 과일가게 박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선영아, 친구들이 왔구나. 반갑겠다. 네, 사장님. 여기 우리 선영이가 떡볶이 정말 잘해요.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박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영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손님들이 다른 곳은 안 가고 여기만 찾아와요. 우리 선영이가 정말 성실해서. 박 사장님의 칭찬에 선영은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이 지나가자마자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 착하시네, 그 아저씨.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 다들 친절하셔. 그런데 말이야, 선영아. 미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 않아? 뭐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똑했던 내가 지금 여기서 떡볶이 팔고 있다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정직하게 일하는 건데. 정직하긴 하겠지.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굳이 공부 잘한 사람이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차라리 그때 공부를 못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너처럼 똑똑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워 보여. 수진이 말했습니다. 안타까울 것도 없어. 나는 내 일에 만족해. 선영이 억지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만족해? 정말? 미영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럼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보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우리는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매일 이런 일을 하느라 힘들어 보여.
미영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대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계속 나를 깔보는 투로 말하고 있잖아. 깔본다니? 우리가 언제? 미영이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친구니까. 정희가 거들었습니다. 걱정이라고? 이게 걱정하는 말투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아,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뭔가 잘못 말했나?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순자 이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선영이 억지로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때는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방어적이야? 방어적이라니? 응. 우리가 뭔 말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당연하지. 계속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무시? 우리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미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선영도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선영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저 여자들이 우리 선영이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뭔가 이상해. 친구라고 했는데 전혀 친구 같지 않아.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야, 박선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잘못한 게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만 했잖아. 무시라니. 우리가 언제?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떡볶이 파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고, 그게 사실이잖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거짓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자신들도 모욕당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들 뭐야? 왜 이렇게 말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순자 이모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이봐요, 말을 좀 조심해서 해요. 여기는 우리가 평생 일하는 곳이에요.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선영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해.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할 거면 왜 온 거야? 무시라고? 우리가 언제? 지금도 그러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을 깔보고 내 인생을 불쌍하다고 하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정말 걱정돼서. 걱정이라고 하지 마. 그건 걱정이 아니라 우월감이야.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산다고 해서 나를 깔볼 권리는 없어. 깔본다니. 우리가 언제? 미영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내가 어떻게 살든 너희들과 상관없잖아. 이때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선영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에 모든 상인들이 놀랐습니다. 선영이 괜찮아? 뭔 일이야? 저 여자들이 뭔 말을 했길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과일 가게 박 사장님이 나섰습니다. 우리 선영이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아세요? 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미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선영이가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친구라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지 왜 상처 주는 말을 하세요? 박 사장님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상인들의 응원에 선영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분해했습니다. 맞지?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인정해줘.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깔봐? 깔봤다고? 우리가 언제? 정희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야? 우리는 그냥 친구 걱정해서 한 말인데. 걱정이면 이렇게 말해야지.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왜 부끄럽지 않냐?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말해.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 말이야?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내가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떡볶이 파는 게 대단한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상인들이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너무하네. 떡볶이 파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순자 이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마음 다 상하게 하고. 아니, 우리는 선영이한테만 한 말인데요. 선영이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선영이 상처받으면 우리도 상처받아요. 순자 이모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미영, 정희, 수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만족해? 너희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났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니. 내가 갑자기 화를 내서 그런 거잖아. 미영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화를 낼 만했으니까 낸 거야.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미영 일행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최신형 모델이 조용히 시장 안으로 들어와 선영의 가게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종이었습니다. 저 차 뭐지? 시장에 웬 벤츠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정희, 수진도 갑자기 나타난 고급차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선영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먼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공손히 열어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품격 있는 한복 저고리까지 온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겨나왔습니다. 미영 일행이 입고 있던 명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값비싼 것을 걸쳤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랜 세월 쌓인 교양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우아함이었습니다. 어머머, 저분 누구시지? 되게 고상해 보이시네. 재벌가 사모님 같은데?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선영의 가게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우아했고 표정에는 온화하면서도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분이 여기 왜 오시지? 선영도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 일행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왔지만 저 여성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이 선영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 여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영의 시어머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며느리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영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손님들이 계시네. 혹시 며느리 친구분들인가요? 시어머니의 말에 미영 일행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시어머니가 이런 품격 있는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선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네요. 우리 며느리가 평소에 학창시절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궁금했는데 시어머니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이 시어머니 박정순입니다.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정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대호그룹 박정순 여사님이신가요? 정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호그룹?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호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순 여사는 그 그룹 회장의 부인으로 사회적으로도 명망 높은 분이었습니다. 미영 일행이 자랑했던 남편들의 직업이 순식간에 초라해졌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모두 나름대로는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재벌가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머, 그럼 선영이가...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막내 아들 며느리예요.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죠. 시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요? 네. 요즘 아이들이 너무 간편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직접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진짜 맛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영 일행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쭐대지 말고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보람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을... 괜찮아, 며느리야. 내 마음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할 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정말 훌륭한 생각이더라고요. 훌륭한 생각이라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살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부자면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그렇군요. 미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어머, 정말 박정순 여사님이세요? 순자 이모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 며느리가 신세 많이 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가 더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전혀요. 선영이는 정말 모범적이에요. 순자 이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올 때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미영 일행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간 미영, 정희,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선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영 일행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혹시 친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어? 그냥 추억 얘기했어요. 선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억 얘기? 그럼 즐거운 시간이었겠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가의 아내로 살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리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요? 시어머니가 미영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가 조금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미영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흥분이요? 좋은 의미의 흥분인가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미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놀리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 일행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놀린다니요? 저희가 언제? 정희가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보신 것 같던데. 시어머니가 주변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모님 괜찮아요. 선영이 말렸지만 순자 이모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 사실 이 친구분들이 우리 선영이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심한 말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떡볶이 파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미영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 걱정돼서 한 말이었어요. 걱정이요? 뭐가 걱정되셨다는 거죠? 선영이가 좀 힘들어 보여서. 정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보인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일을 알아보면 좋겠다고. 다른 일이요? 이 일이 뭐가 나쁜가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찮게 보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화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미영이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셨죠? 이 일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그냥 미영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시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정성껏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미영 일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고 깔보셨군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못하셨어요.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질책에 세 사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어야죠. 왜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정희와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박수를 치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착한데. 정말 너무했어요. 상인들의 반응에 미영 일행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친구들한테 상처받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미영 일행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 선영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정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했어.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선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며느리 상처 주지 마시고요. 네, 알겠어요. 미영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영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 사람이 어색하게 다시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해왔어요. 네.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무엇을요? 이 시장 전체를 매입해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시장 전체를요? 순자 이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정치는 살리면서도 시설은 현대적으로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에요. 어머머, 정말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우리 며느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될 거예요. 선영이네 전통음식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어머니,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선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죠? 깜짝 선물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미영 일행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정부에서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우리 며느리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선영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덕보겠네. 역시 선영이야. 상인들의 환호성에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미 음식 관련 자격증도 다 취득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리기능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사까지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따놨더라고요. 정말요? 순자 이모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도 졸업했어요. 작년에요. 어머, 선영이가 언제 그런 공부를 야간에 하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도 모르게요. 시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대견한 며느리예요. 이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선영이가 지금 하는 일이 취미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이자 사업이에요. 전통 음식의 현대적 적용, 건강한 식재료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까지.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찮게 보신 그 일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영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고요. 정희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친구인데 모르셨다고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관심을 가졌어야죠.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죄송해요. 수진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요리책도 출간할 예정이에요. 시장에서 배우는 진짜 맛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요. 미영 일행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선영이 사실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말했겠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우리 며느리를 깔보고 있었잖아요. 말해봤자 믿었겠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때 순자 이모가 나섰습니다. 맞아요. 선영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과일가게 박 사장님도 거들었습니다. 공부도 계속하고 자격증도 따고 정말 성실해요. 그런데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하시더라고요. 상인들의 증언에 미영 일행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 우리가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희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선영아,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금방 나을 것 같아? 선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무시하고 깔봤어.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내 인생을 불쌍하다고 했어. 선영아. 그런데 내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성공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나를 응원해줬어야 하는 거 아냐? 세 사람은 선영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대상으로 본 거야. 그게 아니야, 선영아. 그게 맞아.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그냥 떡볶이만 파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런 성취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 줬을까? 그 질문에 세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끝까지 나를 깔봤을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는 선영이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자랑했을 거야. 선영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영 일행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아요. 진짜 친구라면 직업이 뭐든 성공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자 이모도 동조했습니다. 친구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인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선영이를 무시했어요.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했어요. 미영이 마침내 진심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나쁜 친구였어. 우리는 내가 성공한 걸 보고서야 태도를 바꾸는 속물들이었어.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아. 우리는 처음부터 너를 무시했어. 정말 잘못했어. 수진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선영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선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서로 많이 변한 것 같아. 변한 건 우리야, 선영아.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성실하고 착하고.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했어. 나쁘게 변했어. 선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친구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잖아. 어머니, 물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부겠지. 선영이 미영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게. 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 그리고 진짜 친구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 알겠어. 약속할게. 그리고 오늘 일을 계기로 너희들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뭔지 말이야. 선영의 말에 세 사람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일행이 진심으로 사과한 후 시장에는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선영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거야?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진짜 친구로서 말이야. 거칠애가 아니라. 고마워, 선영아. 정말 고마워. 정희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선영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마음이 넓어. 어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선영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선영이야. 마음이 넓어. 이래서 선영이를 좋아하는 거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상인들의 응원에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친구가 된 김에 우리 떡볶이 한번 더 먹어볼까? 선영이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번에는 진짜 맛있게 만들어줄게. 선영이 가게로 돌아가 떡볶이를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드실래요? 그래, 나도 우리 며느리 떡볶이 맛 한번 보자.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성이 가득 담긴 떡볶이였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미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정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맛봤습니다. 정말 맛있다.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야.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 어머니,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냐. 정말 맛있어. 미영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맛을 20년 넘게 지켜왔구나. 응,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맛이 나왔어. 선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연구라니. 정말 전문가구나. 정희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맛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단맛은 사과에서 나오는 거고 이 깊은 맛은 멸치 육수에서 나오는 거야. 선영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쫄깃한 식감은 떡을 찬물에 담가서 만드는 거고. 와, 정말 과학적이네.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음식도 다 이유가 있구나. 물론이지.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야. 이때 순자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친구들이랑 화해했구나? 네, 이모님. 다행이요. 그래, 친구는 소중한 거야. 잘했어. 순자 이모가 미영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선영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몰랐어요. 선영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순자 이모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친구가 되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네, 정말요? 네. 우리 며느리 친구들이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제안에 세 사람은 감격했습니다. 감사해요. 꼭 찾아뵐게요.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이런 편견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절대로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행복한 삶이 뭔지 말이야. 무슨 뜻이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남편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게 진짜 행복인가? 선영의 질문에 세 사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뭐가 중요해? 정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 선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 같아.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정말 그렇게 보여. 미영이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해. 아, 돈이 많다고 해서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선영의 말에 세 사람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해. 정희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래.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경쟁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한가?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사실은 피곤해.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더 좋은 걸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그럼 이제라도 바꿔봐. 선영이 격려했습니다.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찾아봐. 어떻게? 미영이 물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부터 그만둬. 그리고 너희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봐. 너처럼? 응.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어.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나만 이런 일을 하니까. 선영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 내가 하는 일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그때는 언제였어?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마 10년쯤 지났을 때 단골 손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평생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걸. 와, 세 사람이 감동하며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감이 생겼어. 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정말 멋지다, 선영아.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물론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선영이 격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여러분들도 각자 의미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럼 됐어요.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 때 성장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친구들이랑 화해해서 다행이다.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 친구는 소중한 거야. 잘 지내야 해. 네, 앞으로 진짜 친구로 지낼 거예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분들,
오늘 일로 배운 게 있으시겠죠? 순자 이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치가 뭔지도 알게 됐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사람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박 사장님이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선영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미영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고마워. 오늘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 나도 고마워. 너희들과 다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선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어. 시어머니가 미영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주 연락하세요. 우리 며느리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네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래. 아침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걸 깨달았으니까. 수진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깨달은 게 다행이야. 선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자. 응, 꼭 그렇게 하자. 네 사람이 손을 맞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아, 진짜 부럽다.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리고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게.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찾아볼 거야. 진짜 우리다운 삶을. 수진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선영이 격려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시장에도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노을빛이 내 친구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미영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앞으로는 다르게 살 거야. 정희가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자.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응, 꼭 그렇게 하자. 선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된 후에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시장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짜 친구로서 말입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꼭.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해줄게.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대할게. 세 사람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침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선영은 가게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친구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하루였네. 선영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시장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영이 정말 대단하더라. 맞아.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았어.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줘야겠어. 상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선영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하늘에서 봤을 거야.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했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선영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고 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영이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친구란 성공했을 때만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